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미연입니다. 올해 62이고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30살의 저는 12살 아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지만 제가 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어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입소문 덕분에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제 아들 진철이는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진철이는 중학교 때부터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더니 결국 명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제게 고생했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사업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체인점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왔고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분식집으로 시작했던 가게가 이제는 전국에 100개가 넘는 체인점을 가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진철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고 저는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일하는 게 좋았고 무엇보다 진철이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진철이는 31살이 되었고 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게 이제 좀 쉬라고 했지만 저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본사에 출근해서 신메뉴를 개발하고 가맹점주들과 소통하는 게 저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봄날 진철이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지은이라고 중소기업 경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은이라고 합니다. 첫인상은 참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좀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도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지은이가 저를 볼 때마다 살짝 찡그리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게 거슬렸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연아, 그 회사 경리 맞아? 우리 동생이 그 회사 다니는데 그 여자 소문이 안 좋더라. 영숙이의 말에 따르면 지은이는 회사에서도 허세가 심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도 늘 자기는 재벌집 딸이라며 허세를 부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전 회사에서는 부장님 아들과 결혼한다더니 막상 그 집안이 별로라며 파혼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조금씩 사치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좋다는데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너무 까다롭게 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철이의 판단을 너무 맹목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영숙이의 말에 귀 기울였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들의 행복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비 며느리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인데 유독 며느리만큼은 제 눈이 흐려져 있었나 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회장인 제가 평범한 회사 경리의 속임수에 넘어가다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이 결정되고 나서 지은이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제가 드시고 좋았던 영양제예요.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 주변에서 착한 며느리 만났다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매번 새로운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 지은아, 그 가방 샤넬 신상 맞아? 네, 얼마 전에 산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요. 중소기업 격리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물건들이었습니다. 옷과 구두도 모두 비싼 브랜드였고 화장품도 최고급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진철이와 함께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은 판교나 분당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월급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오빠, 요즘은 다들 신혼집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 몰라요? 그 말을 하는 지은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숙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연아, 그 며느리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어제 백화점에서 봤는데 친구들이랑 이상한 얘기하더라. 영숙이 말로는 지은이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식당 하나 키워서 돈 좀 벌었다고 너무 까불어. 완전 시골 할매 스타일이야. 아들내미도 순하디 순해서 다루기 쉬울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고 진철이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말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진철이 친구의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친구 부인 말로는 지은이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랑은 당연히 따로 살아야지. 프랜차이즈 회장이면 돈이 얼마나 많겠어. 결혼하고 애 낳으면 회사 그만두고 시어머니 회사 지분이나 뺏어올 거야. 시어머니가 구식이라 진철이한테 말해뒀어. 우리끼리만 살자고. 그제서야 지은이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는 저를 비웃고 있었던 거죠. 사업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진철이었습니다. 지은이의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던 거죠. 엄마, 지은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누가 헛소문을 내는 것 같아요. 그때 진철이의 눈빛이 참 서글펐습니다. 아들은 이미 지은이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걸 걸고 막아야 할지. 그때 제가 내린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1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신혼집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은이는 판교의 신축 아파트를 고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신혼부부들 다들 판교에 살아요. 저희도 거기 살고 싶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진철이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는 제가 보답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마침 판교에 새로 분양하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34평 10억대 초반이었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보니 전망도 좋고 학군도 좋았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주변에 상가도 잘 되어 있고 교통도 편리해요. 지은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새 아파트라 깔끔했고 주변 환경도 좋았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
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은아, 명절에는 시댁에서 하룻밤은 보내줘. 그게 내 소원이야. 지은이는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것도 못 해드려요? 그렇게 저는 판교의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되어서 충분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나니 지은이가 인테리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새 집이니까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그래? 둘이 살 집이니까 맘에 들게 해. 인테리어 업체를 고르고 가구도 골랐습니다. 주방은 이탈리아 수입 가구로 꾸미고 거실은 통유리로 탁 트이게 했습니다. 침실도 호텔처럼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인테리어 비용이 3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지은아, 이건 좀 과하지 않니?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 정도는 해요. 저희가 평생 살 집인데. 결국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입주 날짜가 다가오자 이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새 집에 들어갈 가전제품을 고르느라 분주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 모두 최고가 제품으로만 골랐습니다. 지은아, 신혼부부가 이 정도면 됐지. 어머니, 이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삽시다. 신혼집 비용으로 총 15억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값에 인테리어, 가전제품, 가구가까지. 하지만 진철이를 위한 일이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입주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집들이를 했습니다. 전해줄 것이 있어서 가보니 친구들이 있더군요. 지은이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렸습니다. 지은아, 네가 해냈네. 판교 신축이라니. 역시 시어머니가 돈이 많아야 해. 우리 지은이 제일 잘 된 것 같아. 그때 지은이가 짓던 미소가 어쩐지 비웃음 같아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돌아간 후 진철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좋은 집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쓰리더군요. 집을 계약할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 지은이는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고 오히려 더 좋은 걸 달라고만 했죠. 그래도 이제 결혼식만 남았으니 잘 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석 달이 지난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결혼 후 첫 명절이었기에 저는 일주일 전부터 시장을 다니며 장을 봤습니다. 이모님, 이번에는 뭘 이렇게 많이 사세요? 이번엔 며느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어. 명절 음식은 제가 자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하면서 얻은 비법이 있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육수를 고아서 준비했습니다. 장조림도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갈비찜도 진철이가 좋아하는 맛으로 양념을 재워뒀습니다. 잡채는 당면을 하루 전에 미리 불려서 식감을 살렸고 저는 당일 아침에 부치려고 반죽까지 준비해뒀습니다. 명절 전날 밤 저는 방 청소도 하고 이불도 새로 샜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으로 자고 가는 방이니까 특별히 신경 썼죠. 그날 밤엔 설렘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잡채는 재료별로 따로 볶아서 맛을 냈고 갈비찜은 육질이 톡톡 벗겨질 정도로 충분히 익혔습니다. 10시쯤 되니 모든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철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기, 지은이가 어제 저녁을 잘못 먹었나 봐요. 체했대요. 많이 아파?
병원은 갔어? 아니요. 좀 쉬면 괜찮아질 것 같대요. 그래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너가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지. 진철이는 시간 맞춰 혼자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지은이가 많이 미안하대요. 엄마, 지은이 혼자 있는데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진철이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갔습니다. 허전한 마음에 TV를 보고 있는데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연아, 너 인스타그램 해?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럼 내가 보낸 사진 좀 봐봐. 카톡으로 온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친구들과 제주도 호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비키니를 입고 샴페인을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늘 낮 2시. 게시글에는 해시태그도 달려 있었습니다. 추석 스터디, 시댁 탈출, 자유의 진 며느리, 제주도 강스, 럭셔리 호텔. 다른 사진도 있어. 영숙이가 보낸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는 사진, 요트 위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 모두 오늘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것도 올렸더라. 지은이의 과거 게시물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식이라 힘들어. 시댁 스트레스 날리러 며느리라고 무조건 시댁에 있어야 하나? 이런 글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 있었죠. 언니 완전 멋있어요. 시어머니는 무시해도 돼요. 요즘 누가 명절에 시댁가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이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너희 며느리 어제 인스타 스토리 봤어? 새벽 2시에 클럽에서 찍은 거더라.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근데 미연아,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 영숙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은이 친구들 말로는 이번 제주도 여행을 한 달 전부터 계획했다더라.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댁에 올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일부러 추석에 맞춰서 여행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쯤 진철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이제 조금 괜찮대요. 아들의 순진한 얼굴을 보니 차마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속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명절에 시댁에서 하룻밤 자는 게 조건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농락하다니.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이의 SNS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지은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수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봐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관찰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사건 이후로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꼭 와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진짜 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급한 출장이 생겼어요. 설날 3일 전 지은이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해외 거래처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진철이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이번에 진짜 큰 프로젝트를 맡았나 봐요. 어쩔 수 없나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은이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죠. 네. 저희 회사인데요. 설 연휴에 출장이요. 아니요. 그런 일정은 없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네 동생이 지은이 회사 다니지? 혹시 지은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줄래? 이틀 뒤에 영숙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아, 지은이가 친정에서 휴가 중이래. 뭐라고? 그것도 한 달 휴가를 냈대. 동남아 가서 한 달 살다 온다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 영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회사에서 하는 말들이 어마어마하대. 지은이는 회사에서 이런 말들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프랜차이즈 회장이래. 시골에서 떡볶이나 팔던 촌년이 돈 좀 벌었다고 꼰대같이 굴어. 시어머니 진짜 구질구질해. 옷도 싸구려만 입고 말투는 촌스럽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어머니가 사준 집 1년만 살다가 팔아서 강남으로 갈 거야. 여기 너무 후져. 어차피 시어머니 돈도 다 우리 거 될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은이의 전 직장 동료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회장님, 죄송한데 이거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동료 말에 따르면 지은이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은 씨가 진철 이사님 소개받기 전부터 다 알아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회사가 얼마나 크고 자산이 얼마인지까지. 심지어 결혼 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도 만났다고 합니다. 몇 년 참고 살다가 이혼하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로 대박 날 수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지은이가 보여준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전의 살가운 모습, 집을 받고 난 뒤의 태도 변화. 모두 연기였던 거죠. 다음 날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의 대학 동창이 찾아온 겁니다. 저 회장님, 지은이가 페북에 올린 글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등짝만한 명품백 들고 다니는데 웃겨 죽는 줄. 아들 내미는 어떻게 저렇게 순진하니? 말만 하면 다 믿어. 1년만 참자. 그럼 10억짜리 집이랑 위자료까지 다 내 거. 댓글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니 진짜 똑똑해요. 제가 봐도 찐찐한 시어머니던데. 부자 시어머니라 좋겠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 통장 잔고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죽겠어. 강남 가면 나도 놀러 갈게. 이런 댓글에 지은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식당 하나 키워서 돈 좀 벌었다고 큰 소리야. 어차피 그 돈 다 우리 거 될 텐데 뭐 크크.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런 며느리에게 제 아들을 맡길 순 없었습니다. 당장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도 만나고 형사 전문 변호사도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죠. SNS 게시물, 회사 동료들의 증언, 지은이의 과거 행적까지.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지은이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한 거죠. 일주일 후 충격적인 보고서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이는 이전에 2번이나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파투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년 전 S전자 임원의 아들과였습니다. 상견례까지 마치고 결혼식 날짜도 잡았더군요. 웨딩홀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계약했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파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지은이가 상대방 집안 재산을 미리 조사했던 거죠. 부동산을 하는 친구를 통해 조사해 보니 생각보다 재산이 적었던 겁니다. 그러자 지은이는 상대방 잘못을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약까지 먹었어요. 결국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합의금 3천만 원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년 전 H건설 사장의 아들과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했습니다. 먼저 H건설의 지분 구조부터 조사했더군요. 사장 아들이 상속받을 지분이 얼마인지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진행했죠.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수법을 썼습니다. 당신 아버님이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면서요? 이런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결국 예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의 위약금을 받아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두 사건 모두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지은이의 기록이 남아있더군요. 결혼 전에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적정선을 문의하셨습니다. 지은이는 이렇게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전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더군요. 결혼식까지 올리고 1년은 버티기로 한 겁니다. 사설탐정은 지은이의 현재 금전 거래 내역도 조사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제가 사준 집에서 월세를 받아 챙기고 있었던 거죠. 방 하나를 불법으로 세를 놓아서 매달 8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친정으로 들어갔더군요. 거기다 진철이 모르게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것도 친정으로 보냈더라고요. 사설탐정의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결혼 전부터 저희 회사의 가치를 조사했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몇 개인지, 연매출이 얼마인지, 심지어 제 개인 재산까지 조사했더군요. 프랜차이즈 값만 해도 1,000억은 될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 명의로 건물도 몇 개 있대요. 이런 얘기를 친구들과 나눴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변호사는 지은이의 정가도 찾아냈습니다. 5년 전에 사기 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더군요. 그때도 비슷한 수법이었답니다. 과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현재 진행형인 증거들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조사가 끝나고 저는 3개월간의 긴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지은이가 자주 가는 카페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요. 카페 주인은 제 오랜 단골이었거든요. 사장님, 제가 며느리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카페 주인도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지은이는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휴, 진짜 시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어. 식당 하나 키워서 돈 좀 벌었다고 으스대기는. 모든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이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의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지은이가 당신한테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도와주시겠어요? 그 친구는 고민 끝에 지은이와 나눈 카톡 내용을 모두 넘겨줬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진짜 대박이야. 시어머니 재산이 100억은 될 거래. 진철이는 완전 순진해.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어. 1년만 참자. 그럼 이혼하고 위자료에 재산분할까지. 충격적인 카톡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은이의 인스타그램도 모두 캡처했습니다. 스토리, 게시물, 댓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 전부터 회사를 조사한 증거,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난 기록, 불법 월세를 받은 통장 내역, 친정으로 돈을 빼돌린 기록, 명절에 제주도 간 사진들, 모든 게 빈틈없이 정리됐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 결혼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가장 아플 만한 지점을 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예약했습니다. 지은이의 모든 지인들을 초대하기로 한 거죠. 회사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전에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들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지은이의 실체를 알아야 했습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랑스러운 며느리의 1주년 기념 파티. 지은이는 좋아할 거예요. 자기를 위한 파티라고 생각하겠죠. PPT도 만들었습니다. 첫 장은 달콤했던 신혼 사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충격적인 증거들로 끝나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지은이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지인들 앞에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생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기대됐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3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가 시작될 겁니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강남의 H호텔 연회장. 저는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과 음향 시설도 확인하고 PPT 발표 순서도 다시 한번 체크했습니다. 초대장에는 자랑스러운 며느리의 1주년 기념 파티라고 써놨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철이의 회사 동료들, 지은이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친구들, 특별히 초대한 손님들도 있었죠. 지은이가 이전에 결혼하기로 했다가 파투낸 집안의 가족들도 왔습니다. 모두 100명이 넘는 하객이 모였습니다. 지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파티를 준비하시다니 감동이에요. 진철이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런 파티까지 열어주시고. 식사가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죠. 그러다 문득 자기 전 약혼자의 가족을 보고는 잠시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식사가 끝나고 드디어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지은이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은이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시어머니를 비하하는 글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카페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돈 다 뺏어서 강남 가자? 지은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음은 카톡 내용입니다. 친구들과 주고받은 충격적인 대화들이 공개됐습니다. 지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리의 과거입니다. S전자 임원 아들과의 파혼 과정, H건설 사장 아들과의 스캔들,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난 기록,
회사 가치를 조사한 자료들, 불법 월세를 받은 통장 내역,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의 친구들도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죠. 진철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야, 이제 내 집에서 나가. 24시간 줄게. 지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아, 참고로 이 모든 자료는 경찰에도 제출됐습니다. 사기 결혼죄로 고소장도 접수해뒀고요. 지은이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이거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진철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진철이에게 모든 걸 보여줬거든요. 지은아, 우리 이혼하자. 진철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지은이의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약혼자의 어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아들 헤어지길 잘했네. 그렇게 저의 통쾌한 복수는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는 조용히 짐을 빼갔습니다. 한마디 변명도 못한 채로요. 이제 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의 친정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지은이 좀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봐줄 게 없습니다. 24시간 안에 짐을 빼가세요. 그날 저녁 지은이 측 변호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합의금 1억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용히 이혼하는 걸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제 아들 인생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는데? 어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기 결혼 현장을 목격했다. 치밀한 계획으로 회사 재산을 노린 며느리. 천과 이범의 사기 결혼 수법. 순식간에 기사화가 됐습니다. 지은이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사직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이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3억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님, 지은이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치려 한 대가는 치르셔야죠.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 결혼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지은이의 전 약혼자 가족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고소하겠습니다. 사기 피해금도 돌려받아야겠어요. 이제 지은이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짐을 빼러 왔을 때 제가 내건 조건을 모두 수락했습니다. 첫째, 위자료는 물론 한 푼도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제가 사준 모든 물건을 반환한다. 셋째, 불법 월세로 받은 돈과 친정으로 보낸 돈을 모두 반환한다. 넷째, 진철이에게 사과문을 쓴다. 마지막으로 모든 SNS 계정을 폐쇄하고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모든 조건에 사인했습니다. 이제 됐나요? 아니, 이건 시작일 뿐이지. 저는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모든 혐의를 다 적용했습니다. 진철이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한 달 후 지은이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약혼자들의 고소도 받아들여져서 공소가 제기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진철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아니야. 너가 순수했던 거야.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6개월 후 지은이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결혼 혐의가 모두 인정된 거죠.
보석금도 없이 바로 구치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은이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도 몰랐어요. 지은이가 그런 사람인 줄.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우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진철이도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됐고요. 사람들은 제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치려 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 많은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사람들이었죠. 그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까요.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습니다. 판교의 집은 매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죠. 진철이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고 작년에는 최연소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어느 날 제 절친한 친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미연아, 우리 동생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학교에 젊은 여선생님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애야. 이번에는 제가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서민아 32살. 초등학교 교사로 7년째 근무 중. 시골에서 올라와 혼자 살면서 꾸준히 공부해서 교대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고 동료 교사들의 신망도 두터웠습니다. 주변 평판도 모두 좋았습니다. 미나 선생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죠. 조심스레 진철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한번 만나볼래? 진철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만남은 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카페에서 했습니다. 미나 씨는 수수한 원피스 차림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미나입니다. 수줍은 미소가 참 예뻤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나 씨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교사가 된 계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보람. 꾸밈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로도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결혼을 결심했죠. 이번에는 진철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우리가 직접 구할게요. 미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열심히 모아서 집을 구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30평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소박하게 치렀죠. 하객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도 멀리 가지 않고 제주도로 다녀왔죠. 명절이 다가왔을 때 미나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가서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명절 전날부터 와서 부지런히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정성스레 배우려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한편 지은이는 구치소에서 나온 뒤 더 큰 소송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이전에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모두 고소를 한 거죠. 격리 자격도 정지되고 취업도 힘들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사건은 나중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기 결혼의 대가라는 제목으로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그분들께 제가 해드린 조언은 하나였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지금 진철이는 행복합니다. 벌써 아이도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대처하길 잘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모든 시어머님들,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하세요.